네, 안녕하십니까.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전자트랙 주창돈 소프트웨어 스태민입니다. 네, 현재 저희 학교는 10년 동안 전공 트랙들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전공 트랙의 장점에서는 트랙 선택의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좀 더 높이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속감이 부족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야유회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야유회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지 2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각기다른 트랙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글로벌 인지학부랑 그다음에 미래플러스 대학을 제외하고는 49개의 트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2가지 트랙을 골라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행정 트랙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법정책 트랙, 어떤 사람은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트랙이 모두 같지 않고 하나의 트랙만 같다면은 다른 학과들 수업들에 비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 2배나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온라인 수업 1.5시간, 오프라인 수업 1.5시간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수업 방식 때문에 다른 학교의 학과제랑 비교했을 때는 최대 4배까지 같이 듣는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랙 인구 쏠림 현상입니다. 이 자료는 24년도 신입생들의 선택자 수인데요. 산업공학은 30명이지만 컴공은 140명, 전자는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4배나 가까운 수치죠.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수업 개설 분반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산업공학 트랙 같은 경우에는 분반이 7반, 딱 하나만 있지만 컴공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N, O, P 이렇게 분반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 시간, 매 학기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학우들의 그런 얼굴이 매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친해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먼저 공대 수업에는 캐스팅 디자인, 팀 프리 캐스팅 디자인 하나밖에 없고,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 프로젝트 위주라 그런 개인 플레이 성향이 좀 강하지만 체육 분야 선택 필수 교양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이 작고 또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협동과 경쟁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팀적인 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소속감적인 면에서도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가 좀 더 소속감을 높이기 더 편리하겠죠. 다음으로는 친목 프로그램의 딜레마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사교를 위한 MT나 개강총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선착순 땡땡명이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래서 공지를 좀 늦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시작순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친목 기회를 갖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한받게 되자 그러한 친구들이 소속감 결핍을 좀 해소하고 싶은 소속감 해결 충족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과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강한 친밀감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면을 저희가 바라본다면 저 친구는 친구를 진짜 잘 사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사귀겠까? 라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내 학생들 간의 소속감 증진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내기 배움터와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많은 수의 교내 선배, 동기와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생의 경우 선배, 동기들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강 종강총회는 트랙 규모에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했던 MT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모임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자신과 취미 혹은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짝프는 똑같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선배, 동기와의 교류가 주 목적이며 작은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새내기 배움터, MT, 대강, 종강총회 같이 큰 규모의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모두가 그저 학교의 학생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모임, 짝선짝부 같은
소규모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간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낮은 의무감 등의 문제로 참여율이 줄여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저희는 해결 방안을 야유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4가지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야유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대 수업회 같은 경우 단체 활동이 없었는데 야유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친밀한 단체 활동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장기 프로그램 같은 그런 짝선 착후와 같은 것들은 서로 간에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지만 야유회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 당일치기로 한다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선착순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유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한 240명 정도를 수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날짜를 3일로 나눠서 화수목 80명, 80명, 80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분산시켜서 여러분이 실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의 불명확성, 낮은 의무감에 대해서는 미션 또한 사전적인 리워드를 제공하고 참여도에 따른 상품을 제공하여서 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억이 있는 야유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보텔 엠버스더 강남지점의 야유회 사례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필수적인 미션과 두 번째로 선택적인 미션을 제공하고 또 놀이동산에서 직접 이 미션들을 인증사를 찍어서 수행하는 미션입니다. 보통 놀이공원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면 소속감을 높일 수 없겠죠. 그래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4명에서 6명 정도로 팀을 짜서 이렇게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미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품을 지급하고 또 이제 이 미션들을 해결하는 과정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팀원들 간의 소통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이 없는 야유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물, 올해 3월달에 진행한 동아리 박람회 프로그램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게 위에 위치한 보물 힌트를 주고서 저희가 인증사를 그곳을 찾아서 인증사를 찍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과 같이 좀 어려운 장소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힌트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 학교에서 어딘가 봤던 것 같아. 아니면 나 여기 학교 오는 길에서 어딘가 이런 장소였을 것 같아 라면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서 교내가 아니라 교외, 한성대 입구역까지 좀 등급비율로 확대시키면은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학교를 다가오면서 생기는 그런 다양한 전공 지식들을 좀 더 소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